같이 확인 좀 해볼게요. 일단은 우리 얘 마찬가지로 3차 이상 고차인 거니까 제일 중요한 가장 타이틀은 뭐야? 가장 중요한 타이틀은 인수분해예요. 무조건 인수분해입니다. 무조건. 인수분해 할 건데 x에 대한 x에 대한 3차식인 거고 크게 딱히 보이는 건 없으니까 인수 정리 가지고 때려 맞춰보면 되겠죠. 근데 검토를 한번 해보면 이건 무슨 케이스일까? 교답이네요. 교대합. 그치? 우리 홀수차 개수의 합이 a 빼기 1이고 짝수차 개수의 합이 a 빼기 1이니까 얘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 놈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다라는 거 바로 알아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던 거지만 이 인수, 1차 인수를 하나 알아냈어. 그럼 나머지 부분을 적을 때 일반적으로 너희들 뭐 쓰지? 우리가 배운 방법? 조립제법 쓰잖아요. 조립제법. 근데 3차를 1차 곱하기 2차로 찢는 거는 제발 조립제법 좀 쓰지 마세요. 이것도 내가 선택사항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요번에 시험 봐서 너희들이 더 느꼈을 거잖아. 내가 말하는 것들은 다 시간 관리를 위해서 하는 다 주옥 같은 얘기인 거니까 이런 것도 나는 그냥 죽어도 조립제법으로 할래 하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연습 조금만 하자. 1차, 3차를 1차, 2차로 찢는 거. 우리 여기 1차. 그리고 지금 내가 한 번만 보여줄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1, 3차인데 a-2 A 써놓고 얘는 지금 교대합이 똑같다. 여기다 무슨 말인지 알지? 짝기합과 홀기합이 같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로 된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x 플러스 1로 묶어냈을 때 1, 마 1, 마 2 2고요, a고요, 마 a고 여기가 0이 안 되면 이상한 거죠. 나눠 떨어지는 상황인 거니까 그래서 여기를 지금 x 플러스 1에다가 얘가 몫이 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다 이렇게 적어도 되겠지. 근데 이렇게 너희들이 니은자 그리고 조림제법 하고 있을 때 입이 다른 친구들은 다 묶어 풀고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3차를 1차랑 2차로 찢는 거는 우리가 그냥 그 전개 과정, 경우의 수적인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최고차항과 상수항은 분석하기가 쉽다 이런 것들 알고 있는 거잖아. 중간고사 내용. 여기는 반드시 뭐 해야 돼? x제곱. 그래야 x세제곱이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상수항도 오른쪽 각각의 상수항끼리 곱해져서 상수항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여기도 반드시 플러스 a로 끝나야 되겠지. 그치? 최고차끼리 최고차항을 만들고 상수항끼리 상수항을 만드는 거잖아요. 얘는 빠르게 분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머지 아직 해결되지 않은 1차항이 어떻게 생겼을지는 개수 비교 한 군데만 하시면 되겠죠. 내가 아직 안 써먹은 이놈을 가지고 개수 비교를 하든 아니면 여기를 가지고 개수 비교를 하든 둘 중에 하나. 어쨌든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건 지금 한 개 남았으니까 여기를 쓰든 여기를 쓰든 둘 중에 너희들이 편한 거 하나만 해주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2차항이 마이너스 1개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서 전개를 했을 때 2차항이 나올 수 있는 건덕지가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1x제곱이 나왔고 여기에서 몇 x제곱이 만들어져야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개가 될까? 몇 개일까요? 이게 1개. 이게 마이너스 2개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마이너스 1x제곱이 되겠지? 따라서 여기는 초록색으로 그냥 써볼게. 마이너스 2x제곱이다. 실제로 전개하면 당연히 맞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얘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 결과적으로 알고 있고 여기 비어있는 것들 짜맞추기만 하면 반드시 성립하게 되겠지. 다시 한번 계속 비교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해서 마이너스 1x제곱 지금 개수 비교 2차항 가지고 개수 비교를 해서 여기에 숨어있는 1차항의 개수를 알아낸 겁니다. 굉장히 빠르죠. 연습 조금만 해보면. 그래서 얘가 0이라는 거 알 수 있고 한 김에 이 두 개만 한번 더 해볼게. 두 개만. 얘 인수분해 할 거야. 3차. 그럼 우리가 내가 당연히 되게끔 줬어요 지금.
1 이건 개수합이 지금 0인 거니까 얘는 x-1을 반드시 인수로 가지고 있겠죠? 그럼 x-1이면 나머지 뒷부분에 어떤 2차식이 와야 3차식이 만들어질 건데 2차식의 맨 앞에 최고차항은 1x 제곱으로 생겨 먹었어야 1x 세제곱이 만들어지겠죠? 그냥 상수항은 마이너스 2로 끝나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곱해지면서 최종적으로 2라는 상수항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개수 비교할 거 여기 지금 두 개의 선택지가 있어 0x 제곱 요거 가지고 되고 마이너스 3x 가지고 되고 아까는 2차항 개수 비교했으니까 요번에는 그냥 내 맘대로 1차항 개수 비교 가지고 해볼게요. 마이너스 3x가 만들어지는 건덕지 자체가 여기가 지금 1차항 자리야. 그러면 이렇게 1차항 만들어질 거고 이렇게도 1차항 만들어질 거니까 지금 마이너스 2x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 1x가 돼야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3x가 되겠지. 따라서 이 부분의 나머지 항은 플러스 1x 이렇게 생겨야 되는구나. 맞죠 지금?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3x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가 있는 거고 한 번만 더 해볼게. 더 이상 안 할 거여서 그래요. 얘는 지금 개수합 교대합이 0이 되는 거 아니니까 x 플러스 1이나 x 마이너스 1은 안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보로 뭐 2나 마이너스 2 걸리겠지? 2 집어넣으면 8 4의 2배니까 16 빼기 14 빼기 2 내가 2가 되게끔 그냥 만들어 본 거야. 그럼 얘는 x-2를 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얘 곱하기 일단 1차적으로 이 뒷부분이 더 인수분해가 될 수 있겠지만 될 수도 있겠지만 1차 곱하기 2차로 찢어보면 여기가 x제곱이고요 여기가 플러스 1로 끝나야 되는 거고 따라오는 거지? 괜찮지? 똑같은 과정 지금 3번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2 되고 플러스 x제곱 맞고 그 다음에 내가 아직 안 해보는 거 아무거나 나머지 두 개의 항 중에 아무거나 비교해보면 여기서 마이너스 2x제곱 만들어지고 여기서 몇 x제곱이 만들어져야 최종적으로 2x제곱이 될까? 여기에 플러스 4x가 있어야 되겠구나. 마이너스 2 플러스 4 그래서 플러스 2가 된다. 할 수 있어야 돼 요거. 그래서 왼쪽으로 넘어와서 조립제법 쓰면 안 돼요. 내가 안 된다는 얘기까지는 안 하지만 너의 시간 관리가 안 되잖아. 이런 것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1차, 2차로 나눴으니까 이 문제는 지금 여기 앞에 인수, 여기를 0으로 만드는 마이너스 1이라는 실근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의 부분을 뭐 알파랑 베타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문제는 중근이다. 이중근이 아니라 중근이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따져볼 게 뭐가 있는 거지? 첫 번째 케이스. 여기 필기 아직 안 지웠으니까 그대로 갈게. 중근이면 일단 얘네들이 겹치면 돼. 얘네들이 겹친다는 건 이 뒤쪽에 2차 방정식이 여기가 0 된다는 이 2차 방정식이 완전 제곱식 꼬리가 된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냥 판별식으로 가면 되겠죠? 그치? 근데 여기에 지금 1차항 개수가 2를 머금고 있으니까 우리 그냥 짝수 판별식으로 바로 갑시다. 짝수 판별식은 반띵의 제곱에 마이너스 AC 1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이거 나온 김에 한 번만 더 언급할게요. 기말고사 때도 제발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내가 손풀에다가 적어 놓은 거지. 너희들이 판별식을 쓰는 상황인지 짝수 판별식을 쓰는 상황인지 그 너희들의 그 풀이 과정을 보면 이거 이제 약간 D는 4분의 D는 이거 안 적고 그냥 여기 바로 계산만 해놓은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치려고 이걸 자꾸 적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문제를 풀 때도 적어. 왜 그러냐면 내가 여기 2가 들어가 있네? 짝수 판별식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해놓고 이걸 안 쓰잖아? 여기에 반띵에 제곱해서 1 한 다음에 나도 모르게 4AC를 하고 있다. 이런 실수를 나만 할 것 같니? 나조차도 하는데 너희들이 하면 더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짝수 판별식으로 할게요라고 그 마음 먹은 걸 흔적으로 남겨놔야 머릿속에서 반띵의 제곱에 빼기 AC다 라는 거를 조금이라도 실수 확률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판별식이나 짝수 판별식 선택은 너희들이 이 1창의 개수를 보고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판단을 내렸으면 반드시 써놓고 가세요. 이거 하나 안 적는다고 시간 이런 거에 단축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 짝수 판별식을 쓴다는 흔적을 남겨놓으시고 그러면
반띵의 제곱이 마이너스 AC에서 1 마이너스 A인데 얘가 0 되면 되는 거죠. 그럼 A가 1이고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검토.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이중근을 갖는다. 이런 구체적인 개수에 대한 언급이 추가로 있으면 검토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냥 포괄적인 의미로 중근을 갖는다 했으면 우리가 어차피 알파, 베타 같게끔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근데 그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까지 같아져도 얘랑 같아져도 3중근인 거고 다르다고 해도 2중근인 거고 어떤 경우도 다 중근인 거니까 검토, 추가적인 검토는 필요가 없어요. 얘는 무조건 답에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야. 검토 불필요합니다. 이 문장 하나하나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나의 생각의 흐름을 좀 열심히 공부해 봐야 돼. 지금 중근이라는 이 말 때문에 검토가 불필요하다는 걸 느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마이너스 1이 요 2차 방식에 해가 되는 경우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2 더하기 A가 0이 되면 되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3일 때도 가능하겠네요. 이 경우도 반드시 답에 들어가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검토가 불필요합니다. 왜 불필요한지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1이 이미 여기에서 나오는 두 개 중에 하나가 고장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 A를 맞춰 놓은 거지. 그럼 실제로 여기서 두 개를 구해봤을 때 그게 둘 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든 마이너스 1과 구분되는 하나이든 어쨌든 두 개 이상이 겹치는 상황이니까 중근이다라는 조건을 만족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검토가 불필요하지만 그래도 한 번만 좀 궁금하니까 체크를 한번 해보면 A가 마이너스 3일 때 뒤쪽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다라는 이렇게 생겨먹은 방정식이 되면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은 0이어서요. 두 근이 x는 마이너스 1하고 3 실제로 마이너스 1 나오게끔 맞춰준 거고 그 외에 나머지 하나 더 나오는 게 3이어서 아쉽게도 3중근은 아니었네요. 뭐 그런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근데 여기가 이제 2중근이다 3중근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개수가 나오면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실제로 나머지까지 다 같아야 된다 또는 나머지랑 구분이 돼야 된다 이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다 외우려고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니까 생각을 좀 기억하시고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나옵니다. 뭐 번호까지 예견을 한번 해보면 기말고사 7번에서 9번 사이에 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7번에서 9번 사이. 자, 됐고 우리 완술로 가서 오늘 많이 하진 않을 거니까 176번 공부하기 편한 것들 위주로 오늘 기본 베이스만 좀 깔고 넘어갈게. 그래서 아까 이거 답은 뭐야? 이거 다 더해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가 정답이 되겠지? 자, 176페이지 가서 이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할 건데 얘도 결론은 그냥 한 줄이고 암기하는 거지만 우리 다시 한번 2차 방정식부터 쭉 이어지는 거니까 2차 방정식부터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최고차항의 계수는 어차피 문제에서 주어진 걸 그대로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최고차항 계수에 3을 부여한다는 건 모든 개수에 똑같이 3을 곱한다는 거니까 최고차항 개수는 그냥 1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부터 한번 해보면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x-알파, x-베타는 0이 된다. 이게 인수 정리를 통해서 방정식을 작성하는 거죠. 우리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라고 표현했을 때 그 6가지 정보 중에 가장 첫 번째 식이 되는 거고 근과 계수의 관계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알고 있어야 돼. 근의 공식을 가지고 합치고 곱하고 해서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 근의 공식이라는 거는 2차밖에 안 배우거든. 근데 3차 이상에서도 다 근과 계수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이 인수 정리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에 알파 더하기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두 근의 합을 뽑아내고 싶으면 주어진 2차식 이 좌변으로 정리했을 때 2차식 최고차항 개수의 1차항의 개수를 분자로 얹은 다음에 부호를 반대로 바꾸면 무조건
알파 더하기 베타가 튀어나오는구나. 최고차항 계수분의 상수항을 분수로 만들어내면 무조건 두 근의 곱이 튀어나오는구나. 이건 인수 정리를 통한 계수비교로부터 나오는 개념이다라는 거를 꼭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알파, 결론이 이거였지. 알파 더하기 베타. 이 모든 근의 모든 복소근이라고 표현할게요. 이건 실수인지 허수인지 모르는 거니까 어떤 근이든 상관없이 모든 복소근의 하나씩의 합은 반드시 최고차항 계수부터 A, B, C라고 했을 때 A분의 그 다음 차 계수의 부호 반대로 바꾼 거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최고차항 계수 내가 1이라고 놔도 된다는 건 이해되는 거지 얘들아? 만약에 A로 설정하면 A는 여기에 다 곱해지는 거라서 우리 예분의 예 또는 예분의 예 분수를 만들 때 A는 다 약분이 되고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는 A든 1이든 2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과 계수가 있는 건 반드시 여기 나온다. 알파, 베타는 반드시 최고차항 계수분의 상수항으로 나온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A, B, C라고 했을 때 A분의 C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패턴이 이제 몇 차 방정식이든 상관없이 계속 이어지는 거지. 3차 방정식도 마찬가지. x 이걸 2차, 3차, 4차 다 따로따로 공부하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말고 얘를 인수 정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개념이구나라고 정립해 놓으시면 까먹을래야 까먹을 수가 없어요. 알파, 베타, 감마를 3차 방정식의 세 근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인수 정리를 통해서 쓸 수가 있고 얘를 전개하면 x 세제곱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서 알파 베타 부르고 x 부르는 거 이런 것들이 세 개가 나오겠죠.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의 더하기 감마의 알파의 x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상수항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뽑아서 마이너스의 알파 베타 감마. 전개하는 거 기본 공식에도 있는 거긴 하지만 경우의 수로 다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도 이제 이 인수정리를 통해서 전개를 해보고 계수 간의 관계를 관찰해 봤을 때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라는 이 세 근의 합, 세 개의 복수 근의 합 자체가 계수끼리 분수를 만들었을 때 반드시 끄집어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최고차항 계수분의 2차항의 계수의 부반대로 바꾼 거다. 그래서 나는 근과 계수와 관계할 때는 2차항, 1차항, 상수항 이런 용어보다는 그냥 최고차항 계수, 다음 차, 다다음 차, 다다다음 차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쓰긴 해요. 이 구조, 패턴이 다 똑같으니까 그래. 얘 최고차항 계수분의 그 다음 차 계수.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A, B, C, D라고 한다면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 해서 나오는 마치 공식과도 같은 그 결과물은 사실 다 똑같아. 2차 방정식의 각각의 근의 한 개씩의 합은 반드시 최고차 계수분의 다음 차 계수의 부반대로 바꾼 거. 세 근의 합 마찬가지. 최고차 계수분의 다음 차 계수의 부반대로 바꾼 거. 참고로 여기가 A, B, C. 얘도 우리 마음속에 그 A, B, C, D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둘씩의 합이라고 나는 수업을 했죠.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둘씩의 합.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곱의 조합 자체가 알파 베타도 있고 베타 감마도 있고 감마 알파도 있고 우리가 3중2 세 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둘씩의 합은 반드시 최고차항 계수분의 그 다다음 차항의 계수에다가 부호는 바꾸지 않아야 되겠죠. 예분의 예 여기 플러스니까 1분의 요거 하면 그대로 얘가 뽑혀 나가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패턴은 다 똑같은 거야. 최고차항 계수분의 다음 차 반대로 최고차분의 다다음 차 그대로 최고차분의 다다음 차 그대로 이게 둘씩의 합인 거고 4차, 5차, 6차, 100차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근데 얘는 이제 3개씩의 합이 없어. 왜냐면 맥시멈 2개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3차는 3개의 근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3개씩의 합이라는 즉 3개의 곱 자체 얘가 표현이 되는 거고요. 얘는 최고차분의 다음 거에 그 반대로 바꾸는 거겠죠. A분의 D다. 여기서도 근이 3개가 있었다면 패턴은 똑같이 나왔을 건데 2차이기 때문에 세근의
세 개씩의 합이 표현이 될 수가 없는 것 뿐인 거야. 여기서 3차까지 이렇게 정리가 됐고, 그럼 4차는 이제 어떻게 될까? 4차는 내가 쓰지 않을게. 4차는 우리가 뭐 이렇게 써보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만 써보면 4개의 복소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더하기 델타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요거 수업할 때 우리 이런 기본적으로 쓰는 기호들 같은 것도 좀 알아야 된다고 했지. 너희들이 필기를 할 때도 써야 되는 거고, 그 문제를 풀 때도 써야 되는 거고, 모든 문제에 다 이 기호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소홀히 하면 안 돼. 알파랑 베타 이건 너무 많이 봤으니까 다들 알 거고, 세 번째 근을 보통 로마자로 표현할 때 감마를 쓰는 거고요. 이게 뭐 그 A, B, C의 C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파, 베타, 감마라고 읽고 얘는 쓰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올립니다. 약간 R 쓰듯이 R을 이렇게 쓰긴 하는데 R을 약간 굴려 쓰듯이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근을 표현할 때 4차 방정식까지 우리가 배우니까 일반적으로 네 번째를 델타라고 표현을 해요. 델타.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어떻게 쓴다고 할까? 팔을 쓰다가 느낌? 약간 이런 느낌? 여기에 빵꾸 뚫려 있는 형태로 쓰면 얘가 델타라고 있는 기호가 될 거예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는 내가 근을 문자로 표현할 때 맨날 이걸 쓸 거니까 내가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야. 모든 교재 교과서가 다 이 기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쓸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I 같은 것도 다 교과서에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쓰는 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잖아. I 이렇게 쓰는 거. 그런 것처럼. 네 근의 합, 얘 뭐가 될까요? 똑같다고.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대신에 A, B, C, D, E의 의미는 좀 다르긴 하겠지. 4창의 개수가 A인 거고 3창의 개수가 B인 거니까 결국에는 몇 창의 개수다 이렇게 외우지 말고 최고차 분의 다음 거, 다다음 거, 다다다음 거 이렇게 패턴을 기억하는 게 나아요. 얘도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최고차 개수분의 즉 4차분의 3차의 개수의 뭐 반대로 바꾼 거고, 그 다음에 둘씩의 합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 4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조합은 알파, 베타, 알파, 감마도 있을 거고, 경우수야 알파, 델타도 있을 거고, 베타, 감마, 베타, 델타, 감마, 델타까지 있겠지. 그래서 베타, 감마 더하기 베타, 델타 더하기 감마, 델타 이렇게 둘씩의 합, 가능한 모든 조합의 합을 다 더한 게 최고차 개수분의 다다음 거. 그 다음에 세식의 합, 4개 중에 3개를 고를 수 있는 경우는 4, C, 3. 뭐 아직 C를 안 배웠다면 중학교적으로 4중3 4가지 경우가 되겠죠. 알파, 베타, 감마 더하기 알파, 베타, 델타 더하기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델타, 알파, 감마, 델타, 알파, 감마, 델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델타, 베타, 감마, 델타. 이게 세식의 합인 거고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A분의 D. 그리고 여기는 4개가 있으니까 4식의 합도 되는 거지. 4개 조합이 1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4식의 합인데 덩어리가 하나여서 그냥 곱 자체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 더할 또 다른 선덕지가 없어요. 4식의 합이라고 부를 겁니다. 얘가 A분의 2가 되는 거죠. 여기 지금 개수가 5군데가 나오는 거니까 4차식이니까 4, 3, 2, 1 상수함 A, B, C, D가 나오겠지. 또 이 패턴이 계속 똑같고, 그럼 이제 여기까지만 뭐 시험에는 여기까지만 나오겠지만 2차, 3차, 4차 따로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 인수 정리를 생각하면서 이 전개식을 바라보고 관찰하면서 이 개수의 어떤 관찰되는 포인트 자체는 패턴은 최고차분의 다음 거, 최고차분의 다다음 거, 최고차분의 다다다음 거, 최고차분의 다다다다음 거, 그리고 시작되는 보는 마이너스 플러스 번갈아가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순서는 1개씩이야, 2개씩이야, 3개씩이야, 4개씩이야 이렇게 간다는 거. 빠르게 끄집어낼 수 있어야겠지. 근데 2차는 뭐 요거 2개밖에 없으니까 실수할 뻔덕지가 많이 없어. 우리가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다. 고 둘씩의 합, 그냥 이제부터는 둘씩의 합이라고 부르기도 할 건데 얘가 A분의 C다. 2개밖에 안 되니까 실수할 여지가 없잖아. 근데 3차부터는 실수할 여지가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이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 부호 실수를 할 여지가 있어.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약에 3차방정식이 있어. 예를 들어서 x의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아무거나 써볼게. 마이너스 7x 플러스 1은 0이고 요놈의 세근이 알파, 베타, 델타, 감마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만약에 합을 분석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를 분석해야 되거나 아니면 뭐 둘씩 합이나 셋씩 합 이런 것들이 필요해.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로 접근하면 되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근데 3차니까 정보가 3개 이상 되면서 실수할 여지가 있어서 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요. 이렇게 미리 적어놔. 이건 바꿔야 돼. 얘는 안 바꿔도 돼. 이렇게 갈 거면 이걸 쓸 거면 바꿔야 돼. 항상 습관적으로 좀 적어놓는 편이야. 그래서 내가 한 개씩의 합은 최고차분의 다음 거에 부호반대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이라고 적어줘야 되겠죠. 1분의 3의 부호반대로 바꿀 거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둘씩의 합이라고 그냥 적을게. 둘씩의 합이 필요하다. 문제에서 요구했거나 내가 구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최고차분의 다 다음 거에 부호 안 바꿔도 되는 거지. 안 바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분의 마이너스 7에 부호 안 바꾸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7인 거고 딱딱하면 실수할 여지가 있겠구나 조금 느껴지는 거지. 얘분의 얘, 얘분의 얘, 얘분의 얘 이건 누구나 다 아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바꿔야 되냐 안 바꿔야 되냐 해서 실수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세식의 합이니까 마지막 그냥 이렇게 써볼게요. 알파, 베타, 감마는 써놓고 내가 구해야 된다라는 상황이 보면 최고차분의 다 다음 건데 부호 반대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겠구나. 이렇게 실수하지 않게끔 연습할 때부터 습관을 잘 잡아놔야 되겠지. 4차도 마찬가지야. 4차도 x의 4제곱 더하기 3x 세제곱 마이너스 7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아무렇게나 적어놓고 근과 계수의 관계로 갈 거면 이렇게 합할 때 바꾸고요. 둘씩의 합할 때는 그대로 갈 거고 셋씩의 합할 때는 부호 반대로 바꿔야 되고 넷씩의 합할 때는 부호 그대로 가야 됩니다. 갈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거기까지가 우리 176페이지의 뭐 내용을 차고 넘치게 다 설명을 하는 거고 근의 공식 합치고 곱하고 해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가 나왔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근의 공식을 두 개를 실제로 더해봐도 이게 나오고 곱했을 때도 얘가 나오는 건 맞지만 더 본질적인 내용은 인수 정리였어요. 인수 정리랑 계수 비교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3번 3차 방정식의 켤레근의 성질. 요거는 우리 중간고사 범위 개념 설명할 때 이게 왜 3차든 4차든 5차든 이 켤레근의 성질은 항상 적용되는가 아주 디테일하게 했는데 요거는 지금은 좀 생략할게. 이 과정 자체도 내가 중간고사 그 개념 설명할 때도 굉장히 오랜 기간 걸쳐가지고 빌드업을 했던 건데 그거를 다시 설명할 시간이 없거든. 얘는 조금 받아들입시다. 내가 지금 왜 이게 그런지 증명 과정에 생각 안 하도 어차피 지금 증명 과정은 중요한 게 아니야. 켤레근의 성질은 뭐가 중요해?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 건 증명이 중요한 게 아니야. 잘 써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수학에서 증명을 요구하는 거는 그냥 따로 별개로 좀 분리가 되어 있는 거고 성질, 정리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잘 활용하는 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럼 뭐가 중요해? 켤레근의 성질은? 쓸 수 있는 배경, 상황, 조건이 중요한 거지. 여기 3차원, 4차원, 100차원, 1000차원, 만차 방정식이건 켤레근의 성질을 다 쓸 수가 있어. 근데 어떤 상황이 충족이 되면 개수가 전부 다 실수면 켤레 복소근의 성질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고 개수가 전부 다 유리수면 유리수가 만족됐으면 켤레 무리근의 성질을 적용할 수가 있다.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내용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써볼게요. 켤레근의 성질은 이게 2차 방정식에서는 시험 범위가 거기까지였으니까 그때 임박해가지고 그냥 2차 얘기만 계속 했던 거지만 이 켤레근의 성질은 그냥 n차 다음 방정식에서 항상 성립하는 성질일 수밖에 없어요. 켤레와 연산의 교환 가능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적용이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x의 n제곱 플러스 땡땡땡땡 플러스 0 이런 n차 방정식에서 개수가 전부 다 실수 모두 실수 전제 하에는 그러면 한근이 그냥 구체적으로 쓸게요. 3 플러스 i가 한근이야.
자, 개수가 전부 다 실수이면서 한근이 3-i라고 나왔어. 3 플러스 i. 그러면 2차 방정식에는 어차피 두 개니까 얘가 나오면 나머지 하나가 얘 3-i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지만 3차 이상은 어쨌든 3개 이상이 표현되는 거니까 나머지 하나가 3-i다 이렇게 공부하진 말고 3-i도 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죠. 3-i도 한근이다. 또 2차 방정식 공부할 때도 난 이렇게 필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3-i도 한근이다. 네, 개수가 전부 다 유리수이다. 유리수. 물론 유리수는 실수보다 더 좁은 범위인 거죠. 유리수. 우리 실수이면 당연히 유리수인 거니? 실수이면 유리수인가? 그건 아니지. 근데 유리수이면 실수인 거니까 유리수인 상황에서는 얘도 당연히 성립하는 거고 두 개 다 써볼게요. 유리수면 실수인 거니까요. 개수가 전부 다 유리수인 상황에서 3 플러스 i가 한 근이야. 그러면 3-i도 한 근이다. 얘도 되는 거고. 근데 무리근으로 나와도 되는 거죠. 3 플러스 루트 2가 한 근이에요. 그러면 3 마이너스 루트 앞쪽에 부호를 반대로 바꾼 놈을 혈례 무리수라고 부르는 거니까 얘도 한 근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겠지. 다 똑같은 내용이야. 요거. 그래서 여기 책에는 그냥 3차 방정식의 혈례근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지만 내가 아마 다들 필기 바꿔줬을 거예요. 그거 n차 방정식으로 분명히 바꿔서 적어놓기로 했었지. n차 방정식의 혈례근의 성질인 거고 1000차건, 만차건, 10만차건 다 적용되는 성질인 거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전제 조건이 가장 중요해. 이거를 체크를 안 해서 틀리는 문제들이 종종 발생할 거다. 그래서 사실 뭐 기본적인 문제에서 얘를 함정으로 파는 건 거의 없지. 당연히 여기서 함정을 파놓으면 개수가 뭔가 하나가 실수가 아닌 걸 꽂아놓고서 3 플러스 i가 한 근이래 이렇게 던져주는 거야. 그럼 대충 공부한 친구들이 다 낚이겠지. 3-i도 근이겠구나 하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막 풀다가 이상한 길로 가면서 시간은 시간대로 날려먹을 거고 그렇게 틀리게끔 출제가 분명히 되거든. 근데 그게 무조건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변별력 문제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전제 조건을 건드리면 다 난이도가 어쨌든 함정이건 뭐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거리는 친구들이 많아지는 거니까. 앞에 부분에 복수도 공부할 때도 내가 이 뭐야 이거잖아. 뭐 이거를 봤을 때 이렇게 강조를 했었어요. 사실 이거는 양방향으로 공부하실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고 했죠? Z가 0 또는 순허수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게 실제로 기본 문제들은 이 0이 되는 경우를 거의 출제를 안 해. 이거를 너희들이 생각을 안 해도 대부분의 쉬운 문제들은 맞춘다고. 근데 한 번씩 나오는 변별력 문제에서 얘를 놓치면 틀리게끔 나오기 때문에 이것까지 꼼꼼하게 수업을 하는 거고 내가 욕심이 상위권이라면은 내가 가르치는 것들을 절대로 너희들 멋대로 바꾸면 안 되고 완벽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이 개수 조건, 전제 조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습관적으로 나도 아직 고1 문제를 풀 때 너희들 시험 준비하면서 나도 문제를 엄청 많이 풀잖아? 나조차도 이걸 먼저 확인하거든. 개수가 다 실수라는 말이 있나? 개수가 다 유리수라는 말이 있나? 이거를 체크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걸 체크를 잘 안 하고 그냥 나와 있는 근의 형태 보고 3 플러스 R이야? 3 마이너스 R 이러고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언젠간 걸리게 돼 있어요. 변별력 문제에서. 얘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들을 집중해서 공부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여기까지 체크하고 나서 4번에 이제 할 건데 시간 몇 시지? 오늘 조금 느슨하게 가려고 하는데 30분이야?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x 세제곱은 1이다 뭐 하는 건데요. 여기서도 새로 배울 거는 뭐 복수설명일 거야. 그러면은 시험지 안 된 사람 은경이는 내일부터 갖고 와야 되고 태연이 앞에 이름 적었어? 단어도 맨 앞에다가 이름 하나 적어가지고 줘.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좀 일찍 마치고 숙제 내주긴 해야지. 숙제 내줘야 돼. 시간이 없으니까 우동사도 조금만 하자. 내주기에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냥 개념 복습만 해보자. 여기까지 할 겁니다.